근데 이제 이게 엔비디아 하나로만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주가가 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TSMC, 브로드컴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삼각 트리오의 이 형상, 이걸 만만치 않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브로드컴, TSMC, 엔비디아가 모두 다 동일하게 파란색 불을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6월 25일 현시간 10시 55분이고요. 오늘은 영상을 조금 빨리 찍습니다. 일단 시황 자체가 좀 중요한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내용 전달을 해드리고자 영상을 좀 일찍 찍어드립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셨어요? 시장 상황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벽에 마감한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260포인트 0.67%가 상승한 39,411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참, 이 다우지수를 보면 참 증시가 어렵다. 어렵다. 자, 왜 어려운지 설명드릴게요. 자, 나스닥 지수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전장 대비해서 192포인트 1.09%가 하락한 17,496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 S&P 500 주가도 전장 대비 16.75 0.31%가 하락한 55,447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S&P가 가장 낙폭은 좀 적었습니다만 패턴은 5일선을 회복했다가 대밀리는 음봉으로 마감해서 가장 안 좋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흔히 말해서 두들겨 맞은 케이스라 영망치형이죠. 이 영망치형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매도세가 아주 집약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뭐 나스닥은 오히려 빠지긴 했는데 그냥 순진했다. 나스닥 자체는 순진했다. 고점 찍고 5일선 하이 했고 거기에 이어서 연속 조정, 또 5일선 하이 이탈, 추세적인 전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한 패턴의 조정을 보여서 오히려 S&P보다는 낙폭이 좀 컸습니다만 큰 흐름상의 문제는 없었다. 그동안 상승한 게 있었으니까 쉬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문제가 안 되고, 문제는 다우 지수인데, 다우 지수가 어저께 어떤 상황이었냐면 개장 때 시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장 때 다우 지수가 400포인트가 넘게 올랐었어요. 개장 때만. 근데 그 부분 중에 일부를 반납한 것도 해도 260포인트 상승 마감했는데 굉장히 강렬했죠. 어제 시장이 왜 무너졌는지 이게 중요한데, 어제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 중에는 일단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3일 연장 밀리면서 10%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가 이 기술주 전체를 끌어내리는 이 현상을 지금 끌어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골치가 좀 아픈 것은 이 역방향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5월 중순경에 5월 말경에 나스닥이 저점을 찍었을 때인데 이때 조정을 같이 받았죠. 근데 이 구간에서 이 앞서서 5월 중순경에 다우지수가 4만 포인트를 찍고 조정을 받을 때 나스닥 주가는 조정을 안 받고 슈팅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월말에 맞춰서 3일간의 깊은 조정을 주면서 다우지수가 어느 정도 레벨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우지수는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행보를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나스닥은 급등을 해버렸어요. 기술주 때문에. 자, 그러면서 완전히 언밸런스한 주가 흐름을 줬는데 나스닥이 밀리니까 기초산업군인 다우지수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다우가 올라가는 이런 좀 언밸런스한 주가 흐름을 주고 있는데, 이런 언밸런스한 주가 흐름은 시장 자금이 계속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우치는 주가의 흐름의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이 주가에 주는 영향이 생각보다는 큽니다. 치우치는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영향이 커요. 왜냐하면 증시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를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상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모습이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어제 2만 포인트에 대한 싸움을 끝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졌는데, 어제 2만 포인트를 저는 사수를 하지 못할 거다라는 관점을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2만을 결국은 어제 뭐 개장 초반에만 해도 다시 붙이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2만선에 대한 후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에 좀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측면을 어떻게 봐야 될지, 여기에서 미칠 영향이 뭔지를 우리가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황에서 국채의 가격이 지금 좀 스테이블 하거든요. 4.2 정도 선상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우지수가 오를 수 있는 빌미가 된 게 사실은 국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어찌됐든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에 조금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산업군 전체에 영향을 받고 있는 다우지수가 주가를 좀 올리는 모습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국채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변동성이 커질 건데, 국채 자체는 점진적인 우하향 가능성을 시도할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결국은 금리는 인하를 할 거니까. 그런데 다우지수가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움직임을 줬을 때 지금 시장의 메카는 기술주 섹터였거든요. 근데 기술주 섹터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상황을 얼마나 흡수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지금 다우지수도 뭐 강하긴 강합니다만 4만대 저항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코스피 2800, 물론 이제 레벨이 틀려요. 레벨이 틀린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2800선과 지금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얼마나 지탱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우지수의 움직임을 놓고 볼 때, 다우지수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이 강세가 그저 반갑기만 하지는 않더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장의 이제 중요한 핵심 부분은 뭐냐면, 이제 기술주인 나스닥과 산업군인 다우지수가 어느 정도의 레벨을 맞출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새벽에 나스닥이 조정을 종가 부분에 좀 강하게 받았어요. 종가 부분에 5시 부분에 저점을 좀 깨지면서 많이 받았는데, 한 요 정도의 레벨에 있을 때 다우지수가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좀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언더퍼폼이 걸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오늘 저녁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를 움직일 만한 재료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오늘 중요한 지표는 뭐 주택가격 지표, 존슨 레드북, 그 다음에 뭐 서비스 활동 지수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사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기술주의 조정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표로 지금 이게 막 개선될 확률은 없다는 거죠.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빼먹고 할 수가 없는데,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만, 얘에 대한 실적에 영업이익에 기업 가치를 의심하는 것 자체는 그건 뭐 인생 주식의 주자를 안 본 사람들이 한 얘기니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분명히 피로감 때문에 조정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받은 조정에 대해서 지금 조정이 빠르죠. 이 조정이 빠를 때는 두 가지예요. 정말 조정을 빠르게 주면서 매물을 좀 급격히 소진을 다 시키고 레벨업을 하기 위한 방법이 있고, 문제는 지금 이게 액분이 돼가지고, 액분이 돼서 감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데, 이게 10 곱하기 10분지 1을 해보시면 답지가 나오는데, 고가를 찍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 됐을 때는 차익 실현 욕구가 생각보다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거래량 보시면 직전 거래량들보다 최근 3일간 조정했을 때 나타난 조정폭이 더 크다는 거죠. 이 조정폭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악화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매물이 매물을 이끌어내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 매물의 악화 때문에 버티고 싶어도 버티지 못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주가 자체가. 근데 이제 이게 엔비디아 하나로만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주가가 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TSMC, 브로드컴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삼각 트리오의 이 형상, 이걸 만만치 않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브로드컴, TSMC, 엔비디아가 모두 다 동일하게 파란색 불을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어느 정도 진정세를 찾지 못한다고 하면 엔비디아 쪽에서의 차익성에 대한 압박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 부분의 차익성이 심화된다고 하면 주가의 부담감은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념해서 오늘장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매매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오후장이 좀 저는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매매를 좀 일찍 해볼 생각이고요. 어저께도 이제 미국장을 보면서 어느 정도 구상을 했던 정도의 진폭까지 내려왔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요 진폭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밀렸어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의 박스권이라고 인식을 하고 회복적의 포인트를 잡아보되 대신 오전에 주간에만 유럽장이 아마 개장하고 나면 썩 또 분위기가 만만치 않을 거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왜곡을 당하면 안 되는 게 어제 닥스 지수가 상승 마감했어요. 독일이 상승 마감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 대한민국 코스피 증시를 보시면 지금 0.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한 0.34%, 0.5% 정도 플러스가 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플러스가 나 있냐면 다우 지수가 지금 플러스 마감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눈에 보이는 게 좀 왜곡된 경향이 좀 있어요. 왜곡된 경향. 그래서 다우 지수가 지금 눈을 가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괜찮은 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나스닥이 또 반도체가 증시를 이끌었던 기간이 하루, 이틀, 한 달, 석 달 이런 정도의 사이클이 아니라 근 1년짜리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저쪽에서의 분위기가 깨지면 투심이 급속도로 냉각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빨리 저도 매매를 클리어할 생각이고 하고 나서 오후장에는 좀 관망을 해보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겠냐 이런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비상이다까지는 아니에요. 이 정도 오른 게 있는데 이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비상이다, 대참사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조금 오바고, 그건 좀 오바인 것 같고, 대신 여기서 스텝을 한번 체크업 해야 된다. 현재 자리에서 스텝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밀렸을 때는 투심이 좀 급속도로 죽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서 접근해보자. 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 잘 봐주시고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감사드립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가 편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관련된 내용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강 송대표였습니다.